그 여자. 아직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요? 그 한마디에 방아는 숨소리조차 멎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느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의혹 따위가 아니었다. 가면처럼 씌워진 가족의 평온함 뒤에 누군가의 외로움이 천천히 썩어가고 있었고, 그 외로움은 결국 아들의 약혼녀를 따라다니는 스토커를 낳았다. 그리고 그 끝에 서 있는 사람은 가장 예기치 못한 인물이었다. 사람은 진심이 아니라 참아왔던 감정이 터질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당신은 과연 그 진짜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이 이야기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오전이었다. 창밖엔 늦가을 햇살이 나른하게 퍼지고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단정하지만 구겨진 셔츠, 손목에는 마른 커피 자국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고여 있었고 눈빛은 깊은 무언가에 빠져 있었다. 탐정님 맞으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조용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무너질 듯한 절박함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으로 자리를 권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예비 장모님을 의뢰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순간 나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흔한 조합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치 몇 번이나 연습한 듯이.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고 어딘가 숨기고 싶은 감정이 배어 있었다. 몇 주 전 그는 여자친구 유리와 함께 부산 해운대 근처의 한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다. 늦가을 햇살 아래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웃던 순간이었다. 그때 근처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잠시 소란스러워졌고 그 틈에 누군가 익숙한 얼굴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멀리서 그의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고 그 옆엔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이 함께하고 있었다. 바로 유리의 어머니 김윤정이었다. 사돈. 처음에는 그저 어색한 인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달랐다. 눈이 마주친 순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단순한 인사 이상의 무언가가 그 사이에 존재했다. 그렇게 부르지 말랬잖아. 애들 결혼도 안 했고 우리끼리 있을 땐 그냥 조용히 해. 아버지는 당황한 듯 말을 얼버무렸고 김윤정 씨도 곧 시선을 피했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그날 이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장면이 되었다고 한다. 탐정님, 전 정말 믿고 싶었어요. 우연이라고, 오해라고. 근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들의 만남처럼 보였던 그 장면 뒤에는 무언가 더 복잡하고 더 오래된 진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진실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술 끝에서 시작된다. 언제나 진실보다 무서운 건 진실일 수 있다는 의심이죠. 지훈 씨는 그렇게 말하며 허리를 앞으로 숙였다. 그 말에는 힘이 없었지만 이상하리만큼 설득력이 있었다. 그의 말은 맞다. 의심은 진실보다 먼저 도착하고 더 깊게 사람을 찌른다. 나는 조용히 노트를 꺼냈다. 이 남자의 진심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어렸을 땐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을 이었다. 환자들에게 늘 따뜻했고 정교한 손기술로 사람을 바꾸는 게 멋졌죠. 성형외과 의사로서도 가장으로서도 완벽해 보였어요. 그러나 그 완벽함은 어머니에게는 공포였다고 한다. 사랑이 깊을수록 불안도 깊어진다. 어머니는 늘 아버지를 의심했다. 그가 환자들과 너무 자주 웃는다고, 간호사에게 전화가 너무 늦게 왔다고, 수술실 안에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한 번은 정말로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어머니가 직접 본 적도 있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로 집은 감시소가 되었고 결혼은 감옥이 되었다. 이혼은 안 하셨어요. 어머니가요,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왜에서 시작됐는데 나중엔 왜 아직도? 로 변했어요. 지훈 씨는 고개를 들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의 눈동자에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싶지만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감정의 벽이 서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더는 숨 쉴 수 없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의 말 사이사이를 조심스럽게 채웠다. 그 가정에서 사랑이란 단어는 언제부턴가 감시와 절망의 다른 이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제 그 다음 세대로 흘러가려 하고 있었다. 유리 어머니와의 그 만남 이후로 저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SNS를 봤더니
아버지와 예비 장모님이 서로 팔로우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좋아요도 자주 누르시고 댓글도 주고받고. 그런데도 두 분 다 저희 앞에선 전혀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다. 예비 장모가 단순한 상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녀도 어쩌면 그 오래된 기억의 공범일 수 있다. 결정적인 건 그날 밤이었어요. 지훈 씨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버지 병원은 퇴근 시간 이후면 모든 불이 꺼지거든요. 근데 그날 진료실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들어가 보셨나요? 아니요. 들어가기 전에 창문 너머로 봤어요. 그는 숨을 들이쉬었다. 예비 장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요. 둘이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애틋하게. 나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가족 오해가 아니었다. 이건 타이밍을 놓쳐버린 첫사랑이 만들어낸 두 번째 파국의 그림자였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지훈 씨는 망설이지 않았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결혼하기 전에 이 의심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요.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속엔 결단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출발하죠. 누구보다도 진실을 갈망하는 사람의 눈빛은 금세 알아볼 수 있다. 박지훈 씨가 우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날 이후 나는 그 눈빛을 자주 떠올렸다. 불안과 갈망이 공존하는 그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너질까 두려운 삶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조사는 빠르게 시작됐다. 나는 팀원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 정세훈 씨와 예비 장모 김윤정 씨의 동선부터 면밀히 확인했다. 모든 데이터는 조용히 쌓였다. 카페 예약 내역, 병원 출입 기록, SNS 활동, 그리고 카드 사용 시간까지.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진실을 쫓았다. 처음엔 모든 게 너무 말끔했다. 결혼 준비로 인해 두 집안이 자주 만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스튜디오 방문, 예식장 계약, 드레스 피팅까지 그들이 함께 찍힌 사진들은 대부분 가족들과 동행한 상황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정세훈 씨는 항상 단정했고 김윤정 씨는 늘 한 발 뒤에 물러선 채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나는 불편한 감각을 떨칠 수 없었다. 사람의 마음은 사진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진짜 의도는 카메라 밖의 순간에 숨어있기 마련이다. 조사를 진행할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았다. 특히 결혼 준비와 관련 없는 장소에서도 마주친 기록이 있었다. 어느 평일 오후 정세훈 씨가 병원 근처 카페에 혼자 앉아있던 시간대. 그로부터 5분 뒤 같은 장소에서 김윤정 씨의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되었다. 카페 CCTV는 보존 기간을 지나 확보할 수 없었지만 그 시간의 공백은 불필요할 만큼 정확히 겹쳐 있었다. 그런데도 그 어떤 장면에서도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없었다. SNS에서는 여전히 밝은 댓글만 오갔다. 정 원장님, 오늘도 수술 멋지게 마무리하셨네요. 김윤정 씨, 어머님 되실 분이 이렇게 우아하시다니 딸이 부럽겠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덕담. 그러나 덕담이 반복될수록 그 진심은 흐려진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더 작은 단서에도 민감해졌다. 지훈 씨는 점점 지쳐갔다. 그는 매일 결과를 묻지 않았지만 매일 찾아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마치 결과가 두려워서 먼저 묻지 못하는 아이처럼.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잠복 중이었다. 정세훈 씨의 병원은 평소처럼 오후 6시에 문을 닫았고 직원들도 모두 퇴근한 상태였다. 하지만 8시 20분쯤 병원 뒤편 주차장에 익숙한 차량이 들어섰다. 정세훈 씨의 차였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잠시 후 또 한 대의 차량이 도착했다. 이번에는 김윤정 씨였다. 나는 심장이 조여드는 느낌을 받으며 카메라 셔터를 조심스럽게 눌렀다. 두 사람은 별다른 인사도 없이 자연스럽게 병원 안으로 사라졌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마주한 이들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이 시간을 공유해온 사람들처럼 보였다. 병원 창문엔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다. 진료실. 그곳은 외부와 분리된 공간, 유일하게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방. 그들은 한동안 그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 순간 무언가 확신하게 되었다. 이 관계는 단순한 오해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은 사실을 부르는 초대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초대를 받은 상태였다. 조심스럽게 병원 근처를 벗어나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지훈 씨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에게 사실이 아닌 의심의 형태로 남겨두고 싶었다. 지금의 그는 진실보다 상상 속 불안을 더 견딜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다음 날 나는 내부 미팅을 열었다. 이번 병원 잠복은 단서 확보에 실패했지만 정황은 매우 진전됐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나 녹취가 없는 이상 제3자가 보기엔 여전히 우연이라 볼 수 있습니다. 팀원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선을 넘기 직전의 긴장감 속에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정적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의심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그 끝엔 누군가의 감춰진 얼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김윤정 씨의 그림자는 낮보다 밤에 더 길게 드리워졌다. 우리는 그녀의 일상 패턴을 추적하며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오전과 오후에는 딸과 함께 웨딩드레스 투어, 예식장 미팅, 식사 자리에 자연스럽게 동석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주변이 어스름해질 무렵부터 그녀의 움직임은 분명히 달라졌다. 그녀는 혼자 집을 나섰고 일정과는 무관한 장소에 머물렀다. 카페 한편에서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뚫어지게 응시하거나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다. 가끔 카페 테이블 너머엔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과의 대화는 형식적인 인사로 시작되었지만 끝엔 꼭 짧은 웃음이 남았다. 나는 그날 그녀가 창가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다. 꼭꼭 숨기다가 이제 시작하나. 동료 탐정이 귀에 속삭였다. 탐장님, 김윤정 씨 하루 종일 핸드폰을 손에서 안 넣으세요. 앱 활동 내역도 과하리만큼 많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겨받았다. 그녀의 휴대폰에서 확인된 앱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실제 사용자도 많은 데이팅 어플 글램이었다. 회원 프로필은 유리 42세. 사진은 실제보다 한층 밝고 정교하게 보정된 이미지였지만 그녀임이 분명했다. 소개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움.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선택을 설명해주고 있었다. 대화 상대는 젊은 남성들이었고 대화 내용은 놀라우리만치 직접적이었다. 다음 주 만나면 손부터 잡아도 되나요? 유리 씨, 사진보다 더 예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답변은 직접 보면 더 반하실 수도 있어요. 그날 제가 드레스 입고 가면 깜짝 놀라실걸요? 나는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이건 단순한 채팅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어플을 통해 자신을 누군가의 신부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따로 있었다. 이 대화 속에서 김윤정 씨는 자신을 미혼이라 말하며 지인의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로만 설명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진짜 정체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녀가 약속 잡은 남성들 중 한 명은 우리 의뢰인 지훈 씨와 얼굴이 익숙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이건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녀는 누군가를 대신해 어떤 감정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며칠간의 관찰 끝에 실제 약속 장소에 잠복했다. 장소는 강남 한복판, 은은한 조명과 음악이 흐르는 와인바였다. 김윤정 씨는 핸드백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자리에 앉았고 곧 한 남성이 등장했다. 그는 젊었고 수줍은 얼굴로 그녀를 향해 웃었다. 사진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그쪽도 프로필보다 더 멋지시네요. 그 대화를 들은 순간 나는 녹음기를 조용히 끄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건 이제 불륜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영역이었다. 이건 공허와 정체성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여자의 초상이다.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꾸며야 했을까? 그녀가 지금 갈망하는 건 남자의 손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에게 여자로 존재한다는 감각 그 자체였을 것이다. 며칠 후 우리는 지훈 씨에게 상황을 일부 전달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사실의 무게만큼 감정을 부풀리지 않고 전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건 김윤정 씨는 다수의 남성과 데이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그들 중 한 명과 실제 만남이 있었고 감정적으로 적극적이었습니다. 지훈 씨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군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윤정 씨가 왜 이런 만남을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진짜 연애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대리한 감정놀이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어쩌면 다들 외로운 거겠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중심엔 사랑도 불륜도 아닌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감정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생각보다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는 끝난 줄 알았다. 김윤정 씨의 데이팅 앱 활동이 밝혀졌고 지훈 씨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님이 드러났으니 사건은 일단락될 듯했다. 하지만 인생이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이번엔 그 질문이 내게 아주 낯선 방향에서 다가왔다. 그날 오후 사무실로 전달된 한 통의 영상. 거리는 흐리고 인파는 분주했지만 화면 속 인물은 분명히 식별되었다. 카메라 렌즈 너머로 한 남자가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었다. 표정은 무심했지만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바라보는 대상은 지훈 씨의 예비 신부 유리 씨였다. 저희가 조사 중에 알아낸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나는 영상을 보여주며 지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처음엔 웃었다. 뭐야, 스토커라도 있다는 건가요? 영화처럼. 하지만 내 표정이 바뀌자 그의 웃음도 금세 굳어졌다. 그 남성은 며칠간 유리 씨의 출퇴근길, 헬스장, 심지어는 친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까지 따라다녔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감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지속성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그를 조용히 미행했고 드디어 어느 날 저녁 커피숍 옆 골목에서 그를 붙잡았다. 처음엔 당황하던 그는 내가 유리 씨와 관련된 조사팀임을 밝히자 다소 느슨한 자세로 입을 열었다. 저 전 스토커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민석이라 소개했다. 유리 씨랑 저 데이팅 어플에서 만났어요. 두세 달 정도 만났고요. 사귀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요.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격앙되어 있었고 어딘가 흔들리는 그 눈동자는 억울함 이상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대화를 보여주었다. 사진, 문자, 음성 메시지까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말들은 분명 사적인 것이었고 단순한 장난이나 사칭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생생했다. 나는 의심의 방향을 바꾸어야 했다. 혹시 유리 씨가 정말 이 남자를 만났던 걸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진술은 거짓이었단 말인가? 유리 씨한테 직접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확실해져요. 민석 씨는 간곡히 말했다.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진실은 때때로 직접 눈으로 마주해야만 실체를 드러내는 법이다. 그날 밤 지훈 씨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유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덧붙였다. 유리 씨는 지금까지 모든 조사에서 일관되게 의심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 건 그저 겉모습이었을 뿐이에요. 모든 퍼즐은 드디어 진짜 형태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불현듯 그날 병원 진료실에서 마주쳤던 어두운 그림자가 떠올랐다. 그림자엔 얼굴이 없었고 그 안에 감춰진 표정은 지금에서야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진짜 진실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 숨겨져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겁고 시계 바늘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다. 유리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리했고 지훈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유리야, 혹시 데이팅 어플 써본 적 있어? 그녀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그 순간 민석 씨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사진들, 문자들, 그리고 두 사람의 셀카, 카페에서 골목길에서 분명한 친밀감이 담긴 장면들. 유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유리 씨, 저예요. 민석입니다. 글램 앱에서 처음 만났고 그날 압구정에서 우리 첫 데이트했잖아요. 이 사진도 정말 기억 안 나세요? 그녀는 놀란 듯 뒤로 물러났고 눈동자는 빠르게 흔들렸다. 나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거절의 반응이 아니었다. 혼란, 두려움, 그리고 억울함. 그녀의 눈동자는 무언가를 분명히 부정하고 있었다. 지훈 씨가 입을 열었다. 정말 아니야? 이 사람 너랑 몇 달 동안 만났다고 해. 사진도 있어. 문자도. 이게 다 조작됐다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몰라요 진짜. 나 그런 어플 해본 적도 없고 이 사람 본 적도 없어요. 이거 다 누가 장난치는 거야? 그녀는 눈물을 터뜨렸다. 오빠, 나 믿어줘. 나 진짜 아무것도 몰라. 이거 다 누가 내 사진 도용했나 봐. 나 억울해. 나 미치겠어. 나는 손끝으로 턱을 쓸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 사진 속 사람은 유리 씨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녀는 분명히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아니에요. 나 저런 옷 입은 적도 저런 장소 간 적도 없어.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데이팅 앱 한번 봐봐요. 지금 당장. 유리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홈 화면을 보여주었다. 앱엔 아무것도 없었다. 기록도 설치 흔적도. 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기술적으로 앱을 지우거나 다른 번호로 계정을 만들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건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절박하게 믿음을 갈구하고 있는가였다. 민석 씨는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날 입었던 셔츠 색깔도 기억해요. 유리 씨가 고르라고 했었으니까. 그 순간 나의 안에서 이상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정말 이 남자가 만난 사람이 유리 씨가 맞을까? 혹시 누군가가 그녀를 사칭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나는 유리 씨의 눈빛을 다시 바라봤다. 그 눈동자엔 계산도 연기조차 없었다.
단지 혼란과 공포 그리고 깊은 억울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 사진, 메시지, 대화의 어투, 만남의 시간들. 혹시 이 퍼즐의 조각 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잘못된 조각을 끼워 넣은 건 아닐까? 그날 밤 나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다시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차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메시지 속 이모티콘 사용 패턴, 사진의 앵글, 그리고 대화 중 몇 번 반복되던 특정 단어. 그 단어는 유리 씨가 아닌 전혀 다른 누군가의 말버릇이었다. 모든 건 외로움에서 비롯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말끝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억겁의 침묵이 녹아 있었다.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조금 전까지 이 사건의 핵심이 거짓과 사칭이라는 분노의 언어였다면 지금부터는 다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 씨의 어머니. 이름은 장혜진.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스럽고 더 고독해졌다는 그녀는 그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사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장혜진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예비 사돈 김윤정 씨가 데이팅 앱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처음엔 그냥 한번 설치해 본 거라고 했다. 근데 제 얼굴을 올리기가 두려웠어요. 수술로 다듬은 얼굴도 화장도 왠지 아무도 클릭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심코 유리에 사진을 올렸다고 했다. 물론 처음엔 단순히 프로필용 이미지 정도였다고.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메시지가 왔고 대화가 이어졌고 그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의 여자가 된 기분을 처음 느꼈다고 한다. 남편은 늘 바빴고 저는 매일 같은 밥상 같은 말만 반복했죠. 어느 순간 제 삶에서 제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대화는 점점 기다려졌고 감정은 점점 커졌고 결국 누군가와 약속까지 잡게 되었다. 하지만 직접 나갈 자신은 없었기에 그녀는 유리에게 잠깐 대신 가달라고 부탁했다. 단순한 행사 참석처럼 가볍게 말하며 그 남자 민석 씨요. 계속 유리를 찾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게 싫지만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적어도 누군가 날 기억해 준다는 느낌. 그게 저에겐 위로였나 봐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저도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무겁게 눌렀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되물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 그저 정해진 대상에게만 허락된 감정일까? 아니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누군가의 한 구석에서 간절히 움켜쥐고 있었던 오랜 외침일지도 모른다. 진실은 때때로 독보다 쓰다. 그리고 그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우린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 그날 밤 장혜진 씨의 고백은 가족들 앞에서 전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침묵이 방을 뒤덮었다. 지훈 씨의 아버지 박태준 씨는 긴 침묵 끝에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로 외쳤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며느리 사진으로 저렇게 어린 남자를 만나? 그의 손은 떨렸고 눈은 충혈돼 있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느낀 모욕, 배신, 수치심이 뒤엉켜 있었다. 하지만 장혜진 씨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평생 그랬으면서 나는 왜 안 되는데 왜?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랜 시간 눌러온 억압이 터져나오는 한숨 같았다. 지훈 씨는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오가며 흔들렸다. 그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어느 쪽 편도 쉽게 들 수 없었다. 그때 조용히 눈물 흘리던 사람은 유리 씨였다. 이제 보니 내가 단순히 누군가에게 속은 게 아니라 정말 위험했던 상황에 있었던 거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누군가 날 사칭했고 그로 인해 이상한 남자가 날 따라다녔고 심지어 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만남의 대상으로 이용됐어요. 그녀는 장혜진 씨를 바라봤다. 저는요, 진심으로 이 가족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순간 이 사건이 단지 법적 책임이나 도덕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절감했다. 이건 관계의 붕괴였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는 오직 비난과 후회만이 남았다. 장혜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이젠 나도 모르겠어. 그 누구도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처를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가끔 인간이 저지르는 어리석은 선택들은 도덕적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의 끝에서 비롯된다는 걸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
가끔은 진실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싶은 진실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다. 외로움은 사람을 망가뜨린다. 누군가는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지운다. 장혜진 씨는 틀렸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단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결핍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나는 또다시 생각한다. 진실을 밝혀주는 일이 과연 옳기만 한 걸까? 누군가에게 진실은 구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지옥의 문일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거나 잠시 멈춰 삶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혹은 바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사랑과 진심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